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는 프리미어리그, FA컵 및 챔피언스 리그 제목의 3중왕관을 차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에르링 할란드가 볼론도르 경쟁에서 리오넬 메시의 심각한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풀카가 아르헨티나를 이끌어 2022 월드컵 우승을 안전하게 확보한 후 8번째라는 높은 포상인 볼론도르가 1987년생 천재에게 어울리는 운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PSG의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 16강에서의 조기 탈락은 일부 팬들이 메시에게 월드컵 한 달 동안의 뛰어난 경기만으로 볼론도르를 수여하는 것은 조금 불공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 영광은 선수들의 시즌 내내의 헌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제 할란드의 등장은 이 그룹의 팬들의 견해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 노르웨이 공격수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놀라운 신골을 넣어 맨체스터 시티가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경험 부족한 이미지를 벗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유럽 대륙 각지의 유명한 팀들의 랭크에 공식적으로 합류하였습니다. 할란드에게 또 다른 행운의 기쁨은 여러 해 동안의 부족점에 대한 비판 끝에 프랑스 축구가 볼론도르 프로세스를 3가지 주요 변경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첫째, 투표 패널에는 이제 언론인뿐만 아니라 다른 축구 전문가들도 포함됩니다. 둘째, 피파 순위 상위 100개 국가의 축구 국가대표가 투표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70개의 국가의 대표가 볼론도르 후보 목록에 투표하였으나 프랑스 축구는 이를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개인적인 성과가 주요 기준으로 팀 성과보다 우선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준은 선수 개개인의 페어 플레이를 고려하며 평판 요소를 배제합니다. 이것은 할란드가 몇 경기에서 결정적인 골을 넣는다면 메시와의 경쟁에서의 승리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할란드가 결정적인 경기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인터 밀라노와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도 보다 능숙하지 않은 수비진을 상대로 35세 수비수 프란체스코 아체르비에의 마크를 받은 할란드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소퍼스코어 통계에 따르면 그 경기에서 할란드는 공을 단 19번만 터치하였으며 유효한 슛은 하나뿐이었으며 8회 중 5번의 패스를 실패하고 8번의 볼 소유권을 잃었으며 옐로 카드도 받았습니다. 할란드의 결승전에서 드문 밝은 모습은 드리블 성공으로 2회 시도 중 100%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3번의 공중볼 듀얼에 참여하여 모두 승리하였으며 3번의 성공적인 태클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들은 챔피언스 리그 최다 득점자에 대한 팬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종료 후 소퍼스코어는 할란드에게 6.5점을 부여했으며 맨체스터 시티 선수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낮은 점수였습니다. 그는 중앙 미드필더 카란 오를로와 인터 밀라노 수비수 마테오 다르미안보다 높은 등수를 기록했습니다. 둘 모두 6.4점을 받았습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볼 때 레알 마드리드와의 2차례 준결승에서 할란드는 안토니오 노디거와 다비드 알라바에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기에서도 어떠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FA컵 결승에서도 이전 도르트문트 공격수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웸블리에서의 경기에서 할란드는 맨 유나이티드 수비진에게 엄격하게 마크되었으며 골은 단 3번만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일카이 군도안이 2번의 멋진 장거리 슛으로 시즌 2번째 타이틀을 맨체스터 시티에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이번 아침 웸블리로 돌아온 할란드는 중요한 경기에서의 일관성 부족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웸블리 경기장에서는 처음부터 출전했지만 볼에 손을 대는 횟수는 13회에 불과하였으며 9번의 정확한 패스 중 6번을 성공시켰으며 67%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볼을 5번 잃어버리며 드리블, 슛, 핵심 패스를 전혀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64분 경기를 진행하며 노르웨이의 공격수는 콜 팔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할란드의 재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큰 경기에서 빛나는 것은 투표자들의 호감을 얻기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할란드의 재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골은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난 시즌의 쉼골이 모두 약한 팀들이나 의미 없는 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꽤 추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중요한 경기에서 빛나는 것은 투표자들의 호감을 얻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팀이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과거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할란드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CR7는 무적의 기계처럼 골을 넣어냈지만 종종 레알 마드리드나 포르투갈 대표팀과 관련된 경기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호날두가 작은 경기에서 위대한 선수로 악명을 떨치는 상황에서 벗어난 것은 2014년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챔피언스 리그에서 승리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할란드에게도 그런 이정표가 필요한 걸까요? 이게 일어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공격수의 경기 스타일이 꽤 예측 가능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그가 완전히 막힌 첫 번째 경기로 돌아가 보죠. 리버풀에 대한 패배입니다. 센터 백인 버질 반 다이크와 조 고메즈는 키와 신체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할란드와 맞서 싸웠습니다. 버질 반 다이크의 키와 공중 전투 능력은 에르링 할란드와 맞설 때 뚜렷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경기 후 게리 네빌은 버질 반 다이크와 조 고메즈가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이 경기 내내 그들을 드리블로 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상 깊은 통계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코프의 수비 시스템은 그들의 센터 백 듀오의 견고한 커버를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할란드는 버질 반 다이크와 조 고메즈와 맞설 때 드리블하거나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로부터 할란드가 조용한 채로 남는 경기는 종종 신속하고 강력한 센터 백에 의해 표시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드리블링과 개인 기술력은 할란드의 강점이 아닙니다. 축구 세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23세의 포워드는 속도, 힘, 마무리 능력 및 골 근처의 위치로 유명합니다. 가속할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면 할란드를 거의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팀들은 항상 이용 가능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소한 공간에서 작동해야 할 때 할란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몇 달 전 펩 과르디올라는 할란드에 대한 불만을 언급했습니다. 스페인 감독은 상자 내에서만 득점하는 선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에르링 할란드가 게임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나는 할란드가 상대 페널티 지역에 침투하지 못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득점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할란드는 발전했지만 그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펩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란드를 품은 채 경기를 펼치면 그는 맨체스터 시티의 플레이 스타일에 특별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젊은 포워드는 상대 수비의 주목을 끌며 팀 동료들이 그 간격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까지 맨시티는 영국에서 가장 귀한 트래블의 주인입니다. 따라서 할란드가 맨시티를 약화시킨다고 결론 짓는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언급한 대로 그가 더 베스트나 발롱도르와 같은 개인상을 정복하려면 모두가 그를 기억할 수 있는 경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스트라이커가 무력하게 아스날이 슈퍼컵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날, 메시는 미국에서 열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비교적으로
미국에서의 어떤 대회도 맨체스터 시티와 함께 할란드가 획득한 트로피의 가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메시의 가치는 그가 미국에서 축구에 대한 열정을 불붙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곳은 그 이전의 많은 전설들이 지나가는 구름처럼 허물어져 간 장소입니다. 메시는 골을 넣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행동은 이전에 축구를 사커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실어줍니다. 승리의 무대에서 빛나는 것을 생각할 때 할란드와 메시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메시는 월드컵의 조별리그와 모든 경기에서 골을 넣은 첫 번째 선수입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멕시코에 대한 조별리그에서 골을 넣은 뒤 16강전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이기고 4강전에서 네덜란드를 제압하며 준결승에서 크로아티아를 물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승에서 2골을 넣었습니다. 그는 또한 3개의 어시스트를 제공했습니다. 3개는 메시가 더 베스트와 노레우스 올해의 스포츠인과 같은 개인상에서 지배력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할란드가 메시와 발롱도르에서 경쟁할 이유는 없습니다. 할란드의 임무는 올해의 이상을 유지하고 내년에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는 것입니다.